귀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5일 200명 정도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통해서 현 정부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후 지난 2년 4개월간 경제, 안보, 외교 등 전 분야의 국정 실패로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시국 진단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의 시국 선언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한국의 안보 태세는 알고 보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우방국인 일본과 무역 분쟁 중이고 한미동맹은 형식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현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현 정부의 반성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튜브들도 현 정부에게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마이동풍인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외침이 한 방향으로 결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바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시위를 할 때도 하나의 통일된 의제가 아니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 간에 분열과 반목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의 승리에도 다양한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군대의 교범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이 지휘 통일입니다. 영어로는 Unity of Command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지휘의 일원화가 되겠죠. 한 사람에 의한 최종적인 결정 지휘를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 승리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래서 전쟁 원칙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대의 경우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편제부대, 다시 말하면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군사령과 같은 편제부대 내에서는 이러한 지휘 통일이 당연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대, 예를 들면 육군의 경우에도 포병이나 화학이나 병창 같은 부대가 보병부대에 배속되거나 또는 공군이나 해군의 부대가 육군에 배속될 때 지휘 통일 달성은 쉽지 않습니다. 군대는 속성상 자신의 지휘관 이외의 다른 지휘관의 명령은 따르지 않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속이 다른 부대들이 다수 모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목표의 노력을 통합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휘 통일이 승리의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또는 육해공군의 구분, 원소속과는 상관없이 모든 부대들이 공통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지휘관 말에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휘 통일입니다. 군대에서 지휘 통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사력이 필요한 권한을 가진 지휘관 하에서 운영되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휘 통일은 좋지만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지휘관 밑에 모든 부대가 복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부감을 갖는 부대도 적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병 지휘관에게 포병이나 화학이나 병창 부대가 이 작전 통제를 받거나 지휘권 하에 들어가는 것은 싫어합니다. 또 육군 부대 지휘관에게 공군이나 해군 부대가 들어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더욱이 국적이 다른 국가의 군대, 즉 연합작전이라고 그럽니다만 다른 국가의 지휘관에게 다른 국가의 군대가 그 예하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꺼립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명령 복종에 관계없이 관련된 부대들로 하여금 동일한 목표에 노력을 결집시키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자 했고, 그래서 나온 용어가 노력 통일입니다. 즉 영어로는 unity of effort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즉 지위 통일이라는 방법보다는 노력 통일이라는 결과에만 집중하자는 거죠. 굳이 지위 통일을 안 해도 협조나 설득을 통해서 노력 통일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력 통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사령부나 조직의 부분이 아니더라도 참가자들이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조정하고 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 노력 통일과 지위 통일의 구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위 통일은 다수의 조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지는 통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노력 통일은 그러한 조직의 통합 없이 어떤 활동만 함께하는 연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정부에게 안보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통합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전체적인 노력이 일관성 있게 한 방향으로 결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연대는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연대한다면서도 실질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연대를 하지 않아서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이 분산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안보를 걱정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을 하면서 또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이들의 노력 통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연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정부로 하여금 안보를 중시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과 사람들 간의 연대에 충실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통일된 노력으로 정부에게 전달되고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력 통일, 즉 진정한 연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유념했으면 하는 사항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은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고 젊은이들과 공감대를 넓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처럼 시위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외치지만 젊은이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윽박지르거나 문책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비난받을 언행은 자제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정부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정부에게 실어보내는 수단이라 생각하시면서 젊은이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불만을 수용해서 어르신들이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젊은이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 정부의 안보 정책을 고치고 싶다면 젊은이들의 동참을 위해서 어른들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고 그들의 동참을 조회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보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은 지위 통일 또는 노력의 통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산해서 목소리를 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도 분산돼 떨어지면 힘이 없고 아무리 적은 물도 모여서 한 곳으로 계속 떨어지면 돌을 뚫게 됩니다. 따라서 각자가 자발적으로 통합과 연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한 동시에 통합과 연대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소 다르더라도 일단 연대를 하고 연대의 핵심이 된 조직이나 그 책임자의 결정을 따르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리더보다는 리더 지시를 묵묵히 따라가는 팔로우십이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어떤 행사 또는 조치의 주관, 주체, 통제자는 노력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 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통합하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일수록 모범적이어야 하고 그래야만 노력의 통일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조직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해결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우리라는 생각을 만들어야 합니다. 리더십도 없으면서 자신이 노력 통일의 핵심이 되거나 주체가 되고자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상호 비난을 자제해야 합니다. 다른 조직이나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비난하는 동기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화합과 노력 통일만 저해야 할 뿐입니다.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이나 목표가 같다면 다른 조직이나 다른 사람들이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수용해주고, 비난하고 싶은 말이 혀끝까지 나오더라도 삼킬 필요가 있습니다.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끼리 비판할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와 좌파를 비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수년 동안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서 고함을 질렀고 온갖 글과 말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했습니다만 그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노력 통일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우의 대결은 전쟁처럼 치열하고 심각합니다. 나라의 안보를 돌보지 않는 좌파의 독주로부터 나라를 구해내고자 한다면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단결해서 노력 통일을 일으켜야 합니다. 말로서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대를 달성해야 합니다.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절대로 비난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시행하더라도 주관자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단결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너무나 단순한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언행이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단결시키는가 아니면 분열시키는가를 한번 판단해 본 다음에 언행을 결심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바뀌지 않으면 전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뀌면 안보를 걱정하는 다양한 단체들도 바뀌고 결국 국가도 바뀔 겁니다. 나부터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